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하모닉 이론 7번째 시간인데요. 10월에는 정말 연휴가 듬뿍듬뿍 있었어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배웠던 하모닉 이론 벌써 다 잊은 건 아니겠죠? 그래도 조금 잊었더라도 다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모닉 이론 공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걸 함께 보실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6번째까지는 약간 준비 단계라고 하면 이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모닉 이론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 건데요. 그렇죠? 우리 모두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이 하모닉 이론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모닉 이론은 기존의 패턴이 있던 그런 시기를 거쳐서 발전하였죠. 그래서 하모닉 이론이 되었고 이 하모닉 이론을 공부를 하면 마스터하면 포지션을 진입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이제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관리해서 익절이라고 하죠. 익절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의 이론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 전략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제 시스템화 단계에 맞춰서 밟아갈 예정입니다. 이제 하모닉 매매의 3단계라고 해요.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라고도 얘기하고요. 트레이딩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럴 때 다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매할 때도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써요. 트레이드, 트레이딩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또는 하모닉 매매의 3단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계는 정말로 길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한참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거예요. 어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하모닉 트레이딩일 땐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하모닉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모닉 트레이딩은 하모닉 패턴을 정량화하고 검증하는 고유한 연속적인 피보나치 비율을 갖는 특징 구조의 반복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키워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거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특징적인 그런 구조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 구조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이론의 분석은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도 어느 정도 반복할 확률이 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과거대로 미래가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요. 피보나치 비율은 자연의 법칙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처럼 그리고 꽃이 씨앗이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는 변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주의 법칙, 이 피보나치의 비율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는 이런 확률적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고유한 연속적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속적인. 하모닉 이론은 이렇게 5가지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X, A, B, C, D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M자 또는 W자 그리고 거꾸로 M자, 거꾸로 W자. 말하고 보니까 이상한데요. M자 거꾸로 놓으면 W자인데, 그쵸? 그래서 아무튼 간에 X, A, B, C, D라는 이런 특징적인 구조 그리고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나중에 익절하는 그날까지 이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기술적 분석 이론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배웠던 글귀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주가의 흐름과 관련된 어떤 이견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의견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영어의 그러니까 원래의 원어에서 따지면 지금 차트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뭔가 같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술적 분석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로 차트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자연이 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어떤 도표화를 시켜놓은, 그래프화를 시켜놓은 그런 차트이다. 그리고 세상의 의견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죠. 바로 이 의견입니다. 가격의 흐름은 연속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MIT에서 연구한 어떤 결과고 이게 주식시장 가격의 무작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격의 흐름은 독립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이 정말 뛰어난 두뇌와 지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열심히 분석을 해서 현재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토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가슴에 담고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얘를 항상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나와? 어떻게 똑같이 매번 일어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의 역사가 미래 가격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뢰. 가격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주가의 흐름을 과거의 차트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는 중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기술적 이론을 보고 우리가 기술적 이론도 분석하고 기본적 이론도 분석하고 하는데 이것이 100%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하는 것도 금물. 항상 시장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들 보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을. 그쵸?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다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간에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다 고루고루 받아들여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0%의 가능성,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왜 얘기했냐면 하모닉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모닉 트레이딩에 우리가 실행 단계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가고, 이런 가격의 흐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를 이제 찬찬히 배워나가실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긴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식별하는 단계. 식별이 뭐죠? 구별한다는 얘기죠. 그쵸? 하모닉 패턴은 이름은 하모닉 패턴인데 세상에는 정말 수백 가지 하모닉 패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믿을만하다고 연구 결과가 있는 책이 있거나 논문 연구 자료가 있는 누가 발명했다고 나와 있는 그런 검증된 하모닉 패턴을 위주로 패턴을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패턴을 다루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진화한 패턴들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패턴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훌륭한 건 아니에요. 기본 패턴이라도 그 패턴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식별 단계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하모닉 트레이딩은 이 패턴이 나온 이후에 패턴을 발견했다. 그럼 캐치했어 이렇게 되겠죠. 나 지금 이 패턴 나온 거 캐치했어. 그러면 어떤 포지션, 매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종목 사볼 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100%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패턴에 나온 이 신호대로, 이 시그널대로 얘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 2단계인 실행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별 단계에 보통 처음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모닉 패턴 자체도 너무 수백 가지이고 기본 패턴만 해도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려야 되겠죠. 이 패턴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식별 단계에 몰두를 하고 이 식별 단계에 몰두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실행 단계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패턴 나왔는데 패턴대로 안 가잖아.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실행 단계에서 이 패턴을 지켜보면서 얘가 매뉴얼대로 잘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모닉 이론의 선구자인 스카카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식별 단계에 굉장히 몰두를 했어. 그리고 굉장히 몰두하고 나는 패턴을 세분화시키는데 굉장히 몰입을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틀리 패턴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요 비율엔 이렇게 나오고 요 비율엔 이렇게 나오고 비율이 조금 달라졌더니 일관되게 다른 자리가 나오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른 패턴들이 생겨나게 돼요. 지금은 정말 수백 가지의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수백 가지의 패턴들이 다 동일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식별 단계에서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행 단계라는 겁니다. 패턴들이 보통 봤을 때 뭐 한 70%, 80%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나머지 20%, 30%가 안 될 확률이 있고 미적미적할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죠.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거를 해결하고 다시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다시 딛고 일어서고 이런 게 인생사고 그런 게 쌓여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훌륭한 미래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나의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곧 자금 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리 단계가 있어요. 관리 단계는 조금 수월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익절권에 온 거죠. 옛말이 있어요. 절대로 이익이 손실로 바뀌게는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관리 단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았어. 근데 나는 장투할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몇 년 동안 들고 있고 나는 뭐 차트도 안 보고 뭐 그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전 정말 비추합니다. 언제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주고,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있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가만히 방치하고 10년, 20년 두면 그 기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세트하다가 어느 날엔 전원도 안 켜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먼지가 계속 쌓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닦아주고 싶죠. 먼지도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예쁜 뭐 소품,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집에 골동품 유리병이 있어요. 계속 닦아주고 그래야 계속 빛을 유지하고 계속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은 자꾸 쳐다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했지만, 그리고 아무리 장기 투자라도 여러분, 고점이 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고점이 오면 파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얘가 계속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나는 얘를 정리하지 않고 더 가져가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익이 본절로 왔을 때의 포모와 이게 본절로 왔을 때의 그 속상함, 정말 손실을 봤을 때랑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손실을 받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관리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제1단계 식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식별이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패턴들을 최소한 10개 정도는 다룰 예정이에요. 이 패턴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고유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1단계는 패턴 식별을 통해서 잠재적인, 100%가 아니에요. 잠재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추세 반전의 기회를 포착하는 단계예요. 포텐셜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거를 이제 판별하기 이전에 이 포텐셜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 단계는 바로 포텐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실행 단계에서는 패턴 반전 실행의 여부, 얘가 실행을 해서 지금 내가 본대로 잘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시죠?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봉이 내가 작은 분봉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짧은 시간이고요. 내가 만약에 뭐 큰 시간 프레임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겠죠. 예를 들면 일봉으로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한 앞뒤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내가 시간봉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그렇죠? 실행 단계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장 짧아요. 가장 짧고 강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모닉 트레이딩의 정석적인 하모닉 트레이딩에서 실행 단계가 바로 포지션을, 내 돈을 넣는 단계예요. 돈을 넣는 단계. 돈이 소중하잖아요. 내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의 심리가 딱 넣자마자 이익을 보는 걸 원하지, 딱 넣자마자 손해를 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판단할 때의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 식별은 한참 걸리겠죠. 내가 만약에 뭐 미리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한 일봉상에서 패턴이 예측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패턴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요 정도부터 요 지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관리 단계도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언제까지 추세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실행 단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리 단계는 이제 손실은,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게끔,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지키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익절 전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식별 단계에서 저와 뭘 공부할 거고 실행 단계에서는 뭘 공부할 거고 관리 단계에서는 뭐를 공부할지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죠. 이게 하모닉 패턴이라는 그림이고 식별 단계,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 얘가 지금 뭐 박쥐 패턴인지 나비 패턴인지 뭐 꽃게 패턴인지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모닉 패턴은 굉장히 이름들이 귀여워요. 뭐 상어 패턴, 그 다음에 개 패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개, 그리고 박쥐 패턴, 박쥐 아시죠? 할로윈에 나오는 박쥐, 그리고 뭐 나비 패턴. 버터플라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아한 나비 패턴. 그래서 그런 패턴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하모닉 이론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예쁘고 이름이 예쁘고 뭐 이름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림도 그림이 예쁘고 그래서 하모닉 이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풀하죠. 이 패턴도 빨주노초 파란보로 예쁘게 그리다 보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식별 단계 패턴을 식별하는 게 끝났다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실행하면서 진입을 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단계, 돈이 들어가는 단계. 이게 이 패턴의 끝점, D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D점에서 나오는 터미널 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아직 터미널 바라는 개념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D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식별 단계에서는 D점이 어디냐 잡는가가 핵심이겠죠. D점이 어디냐 잡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넣고 트레이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별도 길고 관리도 길어요. 근데 실행 단계 정말 짧은 걸 알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판단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실행 단계예요. 포지션을 넣고 거래를 실행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 단계에 왔으면 언제 정리할까? 계속 가져갈 것인가? 추세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강한 추세는 좀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얘가 추세를 꺾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익절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나는 일단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겠어. 매도를 아웃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트레이딩의 3단계예요. 하모닉 패턴은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는 또 많은 사람들은 포지션을 이런 데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요런 데서. 이거 빈가? 이러면서 요런 데서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요런 데서도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인내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무포도 포지션이고 그런데 이 기다리기가 힘든 왜냐하면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기다릴 수 없지. 요만큼이라도 매매를 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롱만 하는 매수만 하는 그런 장이 아니죠. 점점 쇼패팅의 기회가 또 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부터도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매수만 하는 베팅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 쇼패팅 다 하잖아요. 뉴스에도 다 나옵니다. 공매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번에 무슨 숏을 포지션을 잡았어. 뭐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헤지펀드 거물이 누가 뭘 숏을 잡았대.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헤지펀드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처럼 숏을 또 하고 싶죠. 그래서 요즘은 쇼패팅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그럴수록 기술적 분석 이론을 꼭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롱과 숏에 둘 다 베팅을 할 때 그리고 이 패턴을 공부했다면 어느 정도 하면 여기가 미리미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이론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하모닉 이론에서도 당연히 여기에서쯤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고 조금 어려운 측이라고 저는 속해요. 그래도 저 하모린 선생님과 함께하면 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 단계는 한 실행 단계 정도의 뱀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뱀이라고 하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코브라 뱀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뱀이 아니라 BAMM이라고 하는 그런 뱀 이론이에요. 제가 뒤에 또 커리큘럼에 적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코인 중에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차트인데 식별과 실행 단계 그리고 관리 단계가 어떻게 차트에서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차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패턴이 나왔죠. 이 패턴이 나오는 요까지, D점이 나오는 요까지가 바로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 여기 이 패턴 떴어, 패턴 떴잖아. 그러면 일단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생기죠.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볼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거칩니다. 특히 이런 차트들은 지금 이게 장기 차트에 속하는데요. 이런 차트들은 보통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거치죠. 그래서 실행 단계가 여기 D점이 나오고 여기서 떡상을 딱 해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런데 보통 차트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 실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얘가 지금 바로 떡상할지 아니면 좀 시간을 가졌다가 떡상할지 아니면 떡상도 안 할지 아니면 그냥 내려갈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요. 이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하모닉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냐 하면 바로 D점 나오면 여기서부터 떡상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 D점에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실행 단계가 식별 단계에 비하면 그래도 짧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익을 이제 보는 구간이 왔다면 관리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관리 단계로 갈 때 이런 차트는 지금 추세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쵸? 여기서 매수 하나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갔을 테고, 그쵸? 여기에서 이만큼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더 들고 갈 것이냐, 욕심을 조금 줄이고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부분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씩 포지션을 뭐 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져가 본다. 뭐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당장 뭐 이익을 취하고 싶어. 그럼 이런 데서 왔으면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죠. 내가 요까지는 버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깨지면 나는 정리할 거야. 그래도 이 이익은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리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나는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포지션 잡기가 너무 힘들고 다시 들어갈 타점 잡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를 뭐 정말 장기적인 우상향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가져가고 싶어 하면 조금 이익을 줄이고 조금 더 가져가 보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재량껏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 단계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식별 단계, 패턴을 그리는 단계, 식별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관리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배우실 거예요. 지금 다 이미 외우셨죠, 이제? 앞에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앞에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식별, 실행, 관리. 제가 두 글자로 적었어요. 왜냐면 우린 두 글자 네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두 글자 네임이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모닉 이론 7강을 들으셨다면 이 세 단어는 꼭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식별, 실행,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모닉 매매의 3단계 또는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이런 식으로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고 어쨌든 하모닉의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식별 단계에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요 하모닉 패턴들을 다룰 거예요. 이게 주 메인입니다. 하모닉 패턴을 일단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모닉 패턴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닌데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턴을 저와 함께 기본 패턴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 기본 패턴들 공부만 해도 공부할 양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다 같이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면 뭐 구조라든지 구조는 일단 똑같은 거예요. 구조는 똑같은데 비율이 달라지고 그 비율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특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특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의사항이 다르고 뭐 고려할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생긴 이유가 있겠죠. 패턴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10가지, 100가지나 될까요? 뭐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설립 배경이 있잖아요. 창립 배경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하모닉 패턴도 탄생된 이유들이 있어요. 각각 제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탄생되었고 이 패턴은 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알아야 또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탄생했는지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패턴별 규격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비율을 일일이 외우려다 그러면 머리가 정말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수학처럼 숫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처음부터 외우려면 너무 힘들고 그 규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어디서 그리시던지 아니면 뭐 복사하시던지 해서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데 탁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그려보면 훨씬 수월하실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암기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장벽을 느끼지 마세요. 패턴별 규격 및 구성 요소, 각 패턴별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하모닉 패턴의 구성 요소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똑같아요. 베이스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기본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패턴을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갈 거예요. 패턴별 탄생 기원. 탄생이 제각각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원도 함께 배워 나가실 건데 하다 보면 또 은근히 재밌어요. 이 기원이. 얘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규격 뭐 당장 지금 숫자 외우는 것보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별 특징과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패턴별로 조금씩 달라요. 패턴별로 각각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런 베이스는 같지만 패턴별로 특징이 다르고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사항도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매번 그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하모닉 패턴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의사항을 알게 되면 이 패턴에선 요거를 유의해야 돼. 이 패턴을 그릴 땐 여기 이 지점의 규격을 주의해야 돼. 제가 콕콕 집어드릴 거예요. 하모닉 이론의 1타 강사 하모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이 패턴을 그릴 땐 요거를 조심해야 하고 이 패턴을 그릴 땐 꼭 이 규격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꼭 방송 시청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가서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만 해도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실행 단계에서도 어떤 거 위주로 배울지 제가 오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행 단계가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열심히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준비를 해올 테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공부를 마쳐봅시다. 실행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요. 뭐 여기에서
캔들을 뭐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뭐 종가와 이런 시작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근거, 그리고 보조 지표를 또 사용을 해요.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어떻게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배워야 하고, 이 고려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 단계가 오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공부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터미널 바라든지, 그리고 뭐 HOP라 그래서 홉,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라든지, 뭐 PEG, PPG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용어만 생소하지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작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실행 단계에서 패턴이 무효화 실패,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떡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급격한 상승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잠재적인 기회고, 우리는 이 무효화, 패턴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준비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와 대응.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반전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한 거죠.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한데 여기에서 조그만하게 불리시한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큰 하락 추세에서 이런 작은 패턴의 불리시는 살짝 반응이 올랑말랑 하다가 그냥 다시 떨어져요.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요만큼 떨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거만큼 한 배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총 2배만큼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는가에 따라서 뭐 준비와 대응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볍게. 그리고 아니면 뭐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 뭐 추가 매수, 추매라고 하죠. 추가 매수의 계획을 세워놓든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준비와 대응 계획을 항상 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것이 반응과 반전이라고 불러요. 반전은 다들 아시죠? 운율도 맞췄어요. 반응이랑 반전으로. 제가 하모닉 이론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번역을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응과 반전. 반응과 반전이라고 해요. 반응은 리액션이에요. 여기서도 운율이 R자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리액션과 리버설. 리액션은 아시죠? 순간적으로 탁 치면 튕겨 오르는 것처럼. 너 리액션 너무 좋아. 내가 재밌는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막 웃었어. 그럼 너 리액션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순간적으로 탁 튀어오르는 그런 반응이라 그러죠. 그리고 리버설은 바로 반전이에요. 그래서 반응과 반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은 말 그대로 탁 쳤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기술적 반등 같은 것을 얘기해요. 반전은 진정한 반전이죠. 추세를 바꿔버리는 그런 걸 반전이라 그래요. 패턴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갈지, 정말 추세가 바뀌어서 큰 반전을 이뤄낼지,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응과 반전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행 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뱀. 이거 읽으면 뱀인데 처음에는 이게 뱀이라고 했을 때 코브라 뱀 이런 걸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귀여운, 실제로 만나면 귀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뱀을 생각하는데 이런 뱀이 아니라 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이론은 약어예요. 약어이고 이 뱀의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뱀 이론을 배우면 여기에서 하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하는
선행에서 더 미리 들어가는 이 패턴이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진입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뱀 이론에서 나와요. 뱀 띠오리라고도 합니다. 하모닉 이론을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뱀 이론은 스카칸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실행 단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리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세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이걸 이제 배우다 보면 앞에 1, 2단계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아마 세우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관리 단계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모닉 이론으로 포지션 마무리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전략이 이제 시간론, 그다음 뭐 추세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추세선을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 실행 단계에서도 사용이 돼요. 시간론은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목표 설정과 수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서 내가 이 거래를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거고, 기본적인 목표 설정을 우리가 기본 세팅을 하긴 합니다. 관역을 이렇게 화살을 빵빵 맞추면 우리가 저건 내 타겟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내 목표 물이야 아니면 저기가 내 목표 지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건 기본 목표가인데 이 기본 목표가 설정을 하고 여기 이상을 더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 수익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관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패턴을 사용법을 하는지, 패턴이 이 5가지의 저항점이 다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졌죠.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관리 단계에 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앞에서 패턴이 나왔을 때 패턴 나왔으니까 나 이제 이 패턴 안 쓸 거야 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내 포지션 들어갔어. 그러면 이 패턴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특히 일봉 차트쯤 되면 이 패턴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패턴이 여기 이후에도 계속 지지와 저항의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다. 얘는 시간이 지나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가로 라인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D 딱 지나가면 이 패턴을 딱 잊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패턴을 고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1과 타입 2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 단계에 배울 거예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패턴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한다든지 처음에는 반응이 일어났지만 두 번째 시도 끝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지 다양한 차트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타입 1과 타입 2 하모닉 패턴의 반전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죠.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관리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앞으로 배울 이 3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3단계를 총칭해서 하모닉스라고 불러요.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어떤 공부예요? 그럼 저 하모닉스 해요. 이렇게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모닉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모닉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하모닉스로 발전을 하였다. 하나의
통칭하는 이 이론으로 발전을 하였다. 그래서 하모닉스라는 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모닉 패턴에서 더욱 진화하고 발전을 하였죠. 그리고 패턴을 다듬고 세분화를 시켰죠. 다듬으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었으니까 세분화를 시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을 추가하였죠. 실행 단계, 관리 단계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략을 추가하여서 포지션 진입부터 정리까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올해 저와 함께 요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이 하모닉 이론으로 내년에 즐거운 매매 생활, 트레이딩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론 하나만 완성해도 전혀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을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이론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하모닉 패턴의 성장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시장의 상황을 판독하고 일관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시장의 상황을 판독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아시죠? 모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잖아요. 뉴스 보고 사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모닉 이론을 공부해서 차트를 보고 시장의 상황을 미리미리 판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 경제보다 주식시장이 6개월 앞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해보고 판독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이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일관된 거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된 규칙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일관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고 팔으면 좀 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관된 거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고 규칙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감정을 배제하고 일관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스가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만 해도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안에 많은 이론들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엘리어트 개념, 다우 이론 개념, 캔들 이론 개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일관된 규칙으로 일관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을 조금 간추려 본 거예요. 네, 준비와 대응이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인 한계인데, 어떤 구조적인 한계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느냐? 바로 이 피보나치 비율과 자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기회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 언제나 대응의 자세로 임하고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차트도 자꾸 지속적으로 보고 이렇게 예뻐라 예뻐져라 하면서 닦아주고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지침까지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모닉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하모닉 이론의 3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하모닉 이론의 3단계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또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스윙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뭐 장기 트레이딩,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선별하고 좋은 종목을 찾는데도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3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였죠? 패턴, 식별, 실행, 관리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방!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